2020년 7월 14일 화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자. 일자리 190만 개 창출.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천 개를,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천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 1천억 원, 지방비 25조 2천억 원, 민간투자 20조 7천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2. 디지털만으로 몇십만 고용한다. 정부 주도 산업 육성 쉽지 않아. 14일 이뤄진 정부 발표에는 온통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지만 전문가들은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에 과도한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쓰는 것은 좋지만 디지털 쪽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며 비대면 디지털 경제는 사람을 덜 쓰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가수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는 것 대신에 영상을 띄워놓는 셈인데 고용이 어떻게 늘어나겠나? 디지털 경제는 대부분 머리 쓰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다 되는 일들이다. 고용이 그렇게 대폭 늘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3. 경제 전문가 돈만 뿌리겠다는 한국판 뉴딜. 규제 개혁안은 안 보여.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재정 투입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다소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법제도 완화 등 뒷받침돼야 할 규제 개혁안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60조 원을 투입하는데 거시경제적 효과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이 향후 10년 한국의 먹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의문이 남는다고 짚었습니다. 4. 현대자동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뉴딜 선도한다. 저탄소 친환경 경제인 그린 뉴딜에는 2025년까지 총 73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자리 목표는 65만 9천 개입니다. 전기차 113만 대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 대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또 녹색 인프라 전환과 녹색 산업 육성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오는 2025년 전기차를 100만 대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기록해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정의선 전기차 1위 업체 선언. 2025년 시장 점유율 10% 이상 목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전기차 판매 목표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사실상 전기차 1위 업체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전기차를 100만 대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도 10% 이상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은 사실상 글로벌 1위를 의미한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관측입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글로벌 2위 업체 토요타가 10% 남짓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 시장의 경쟁 강도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감안하면 1위 업체가 되지 않고서는 10%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6. 가스공사 현대차, 수소인프라 확대 맞손. 합작법인 추진. 한국가스공사는 1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수소사업,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수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가스공사와 현대차그룹은 수소 인프라 전반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7. 문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7%, 박근혜 정부 7.4%. 최저임금 인상률만 보면 역대 최저다. 다만 최저임금 규모가 커졌다. 예전에는 야구공이었는데 지금은 농구공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정부 측 공익위원 중 간사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같은 금액이 인상돼도 인상률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은 130원인데 같은 금액이 인상된 1991년도에는 인상률이 18.8%에 달했습니다. 8. 돈 너무 몰려 남아돈다. 저축은행도 금리 줄줄이 인하. 국내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3일 저축은행 중앙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1.76%로 집계됐습니다. 중앙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말만 해도 평균 연리 2.15%를 제공했지만 반년 사이 0.6%포인트가량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형 저축은행들은 돈을 맡기려는 고객이 많아 도리어 고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9. 시중은행 문턱 하반기엔 높아진다.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건전성 관리 총력. 시중은행들이 하반기부터 대출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지원은 정부의 방침대로 이어가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나머지 대출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영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날 2분기 대출행태 서베이를 통해 3분기부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10. SM이어 시티면세점도 인천공항 1터미널 철수 결정. SM면세점에 이어 시티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철수합니다. 대기업 면세점은 내년 2월까지 연장 영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 면세점의 이탈은 가속화되는 양상입니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시티면세점은 제1터미널 연장 영업을 포기하고 오는 8월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시티면세점은 공사와 연장 운영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연중 운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일 7만원 천장 뚫은 금값. 더 오른다고?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처음으로 1g당 7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제 금 가격 역시 역대 최고가에 근접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금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14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1g당 금 현물 가격은 전일 대비 0.14% 오른 7만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4년 3월 KRX 금시장이 개설된 이후 종가 기준 최고가 기록입니다. 이날 장중 최고 7만 6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12. 스토리파는 대형마트. 가격 중심 전단 바꾼다. 대형마트가 가격이 아니라 스토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삼겹살을 10원 더 싸게 파는지 보다는 지금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명분을 찾아주는 스토리, 생활의 가치를 높여주는 품질과 만족도에 소비자들의 눈이 더 쏠리는 탓입니다. 홈플러스는 변화하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스토리 중심의 매거진 형태 전단, 마이 시그니처 라이프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마이 시그니처 라이프는 지난 23년간 유지해온 전통적인 마트 전단의 틀을 과감히 깨뜨렸습니다. 새 전단은 각 시즌별로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의 정보와 스토리를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색감을 대폭 개편하고 A3 사이즈 책자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지면 배치도 핵심 상품에만 선택과 집중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13. 코로나로 주춤했던 반도체 M&A, 태풍 다시 몰려온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글로벌 반도체 인수합병 태풍이 또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와 미래에너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치열한 합종 연응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인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경쟁사인 맥심 인티그레이티드 프로덕츠를 약 210억 달러, 한화약 25조 원에 M&A 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올해 미국 내 최대 규모 합병으로 합병회사의 평가 가치는 68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합병은 아직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중순께 합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 재정 파탄 직전인데 결국엔 전국민 고용보험.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싣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사상 최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나라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5. 메디케어 그룹 코로나19 변종 억제, 신약 후보물질 개발 성공.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개발 중인 백신이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메디케어 그룹이 변종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신약 후보물질 MDPXV2021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메디케어 그룹 연구팀이 개발한 MDPXV2021은 PTM 과정 중 글리코실화를 저해함으로써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메디케어 그룹 연구팀은 MDPXV2021은 알파글루코시다제의 활성을 강력하게 제어한다면서 이는 PTM 과정 중 글리코실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돼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6. 머스케진 배터리 동맹. LG화학, SK노 검찰 고소. LG화학이 지난달 말 전기차 배터리 인력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예비결정 판결을 내며 소송전 승기를 잡은 LG화학이 양측 합의를 위한 압박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습니다. 17. 동결돼도 버티기 어려운데 멀어지는 리쇼어링.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는 요즘 공격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 유턴 유치 실적은 72건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중소기업 중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리쇼어링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국내의 높은 생산 비용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18. 캐뱅 공격 영업, 카뱅 속도 조절. 엇갈린 사업 행보. 출범 3주년을 맞은 국내 인터넷은행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1년째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던 K뱅크는 대출 판매를 재개했고 카카오뱅크도 여수신, 자산 규모 면에서 일부 지방은행을 제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인터넷은행의 사업 행보는 다소 엇갈립니다. 카카오뱅크는 코로나19 장기화,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반면 K뱅크는 카카오뱅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19. 올 상반기 오토론 반토막. 코로나로 자동차 구매 수요 감소. 올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의 자동차 대출 오토론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오토론 문턱을 높인 데다 올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구매 수요까지 줄면서 오토론 규모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올 1에서 6월 오토론 신규 취급액 규모는 8,391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44%가량 줄었습니다. 지난 2018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56%가량 축소의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20. 가맹점 못 찾겠어요. 모바일 현금카드 첫 달 초라한 성적표. 실물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계좌에 든 돈으로 직접 결제하고 인출도 가능한 모바일 현금카드가 출시된 지 한 달 됐지만 초기 성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결제가 가능한 곳은 농협 하나로마트뿐인데다 출시 초 계좌 등록 오류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시행착오를 수정해 나가고 가맹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